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는 예납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관제인들도 마찬가지죠. 보수와 연결되니까 이렇게 이제 배당된 사건 기록 목록을 보면 뭐 원칙이 기본이 30이고 소송 구조는 15만원, 그 다음에 뭐 많은 경우는 300짜리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결국 이제 권한은 관제인은 아니고요. 법원 판사님이 이제 기록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아마 판사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는 건 있지만 하여튼 재량이 강하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준비하는데 파산 신청 기록을 저희는 이제 파산 신청 기록을 관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님이 예납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죠. 관제인 예납 비용은 30만원이 기본입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왜 증액이 되냐. 증액이 되면 일단 채무자들은 부담이 돼서 뭐 감액 요청서도 하고 감액 납입 신청도 하고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이제 추리해 본 거죠. 일단 개인 채권자가 많으면 증액 요소 1입니다. 이거는 신청 대리인들도 수임료를 받으실 때 개인 채권자 많으면 뭐 한 명당 얼마씩 뭐 증액 기본 수임료를 뭐 100으로 정해놓고 채권자 한 명 추가할 때 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증액하는 그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개인 채권자를 이름을 넣는데 홍길동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휴대전화번호만 있고 주소를 모르을 때 이때는 이제 결국 향후에 사실조회가 예상돼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체되죠. 그럼 증액요소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소 빈칸이 없고 전화번호도 없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번호는 있는 경우가 있고 전화번호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사유입니다. 뭐 비유해서 뭐합니다만 고스톱에서 얘기하면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입니다. 그야말로 따따블 됩니다. 30 곱하기 4 그쵸? 5 뭐 6도 됩니다.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가 30명 넘는 경우 그 나름대로 이제 판사님들의 기준이 10명까지는 좀 뭐 5명, 10명, 20명, 30명 뭐 50명, 100명 380명도 있죠. 보니까 500만원이더라고요. 의사 제가 아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규모가 큰 경우 수십억에서 100억대 수백억대 부채 규모가 좀 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원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혹시 큰 재산을 큰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은닉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보험을 변경한다든지 뭐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의문이 드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부채가 크더라도 결국 부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사업에 올인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진짜 그야말로 쫄딱 망했지 배우자가 아니면 자녀들이 호의호식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오히려 은닉은 어중간한 분들이 많이 하죠. 어중간한 분들 뭐 한 몇천만원에서 몇억 요 정도 거기서 어중간하게 이제 은닉을 많이 하지 뭐 기십억 뭐 한 분들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 후 채권자 목록 변경한 경우 예를 들어서 단순 명의 변경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자가 아니죠. 채권 출심업체죠. 근데 채무자 내지 대리인들이 잘못 알고 깜빡하고 고려신용정보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려신용정보가 아니라 채권 출심을 위임한 뭐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꿨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7명으로 이제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뭐 한 3명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추가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때까지 예납명령이 안 내려졌으면 이거는 이제 증액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가 포기 수준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아무래도 이거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관제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일도 오래 걸리죠. 법원이나 관제인이 사건 관리를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좀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 대리인들도 진짜 고생합니다. 가맹 요청해야지 납부 연기 신청도 이건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 대리인들도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장들도 사건 선임할 때 내 수임료만 딱 딸랑 챙기지 말고 그 법원에 들어가는 이런 부담 비용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알려주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그냥 변호사 수임료만 딸랑 내고 3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인지의 송달료, 뭐 송달료도 정해져 있잖아요. 1인당 한 3, 4, 5만 원? 3, 4만, 한 3만 5천 원, 4만 5천 원 사이죠. 저는 이제 보통 4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채권자 5명이다. 그러면 4, 5, 20, 한 20여만 원 플러스 알파 그 인지 송달료 들어가고 인지야 뭐 2천 원인가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 수임료, 그렇죠? 사건이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받아야 되고 그냥 뭐 기본 비용만 받았고 끝날 수 있는 것도 쉽게 끝나는 거 기본 비용 받고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증액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는 증액 사유에 해당돼서 나중에 그 예상한 30만 원보다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고지해서 예방주사 뭐 대비할 수 있도록 그쵸? 나중에 이제 뭐 왜 얘기 안 해줬냐 뒤통수 맞았다 그쵸? 이런 원망 섞인 말은 듣지 말아야죠 전문가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납입하고 즉시항고하면 제도의 고안으로 대부분 취소 후 판사님이 선고하죠. 예, 그래서 이 파산 신청 대리인 비용이 이게 이제 사실은 파산 채무자 입장에서는 거의 경제적으로 몰락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민감하죠. 그렇죠? 변호사 수임료도 그렇고 관제인 예납 비용도 그렇고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돈에 이것저것 마련해서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을 유념해 두고 한번 잘 상담 시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